지금 화면에 가나다 순으로 써놓은 15개 직업을 제시하고요. 이 중에서 이른바 위세 좋은 직업, 그러니까 영향력이 크고 존경과 부러움을 사는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한중일 3국과 미국, 독일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직, 전문직 같은 각 직업별 분류에서 선별한 15개 직업에 대해서 자기 직업이 있는 사람으로 나라마다 연령별, 지역별 같은 표본을 추린 1,500명씩 모두 7,500명이 대답했는데요. 각 나라마다 상위 3위까지의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한중일 3국은 국회의원, 그러니까 정치인의 직업적 위세가 가장 높다고 공통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독일 국민들의 답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위세가 높은 직업은 곧 나올 텐데요. 소방관이었습니다. 일본도 사실 국회의원과 약사 다음으로는 소방관이 3위에 올랐는데 중국은 중위권인 9위, 우리나라에선 하위권인 11위였습니다.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안정성이 높은 직업이어도 육체 노동을 하고 보상 수준이 낮으면 우리와 중국인들은 위세도 낮은 직업으로 봤다는 거죠. 근데 우리와 이리의 차이가 컸던 미국과 독일은 그러면 국회의원이 어디쯤 있었느냐? 독일이 중하위권인 10위, 미국은 12위에 놓였습니다. 네, 소방관에 대한 존중이 저렇게 크다니 약간 부럽기도 합니다. 네. 이 밖에 나라별로 선호도가 갈리는 직업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먼저 상위 3위 안에 AI 전문가가 포함된 건 우리나라와 중국뿐이었습니다. 조사가 지난해 7, 8월에 실시됐고요. AI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급격히 커지기 시작한 게 지난해 초인 걸 감안하면요. 한국과 중국이 산업 구조의 변화 조짐에는 가장 민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직업의 보상이 더 클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치열하다고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미국과 일본, 독일에서도 AI 전문가는 공통 6위에 올라서요. AI 붐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공유하기 시작한 걸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는 3, 4위가 ICT 관련 업종이고 5위가 영화 감독, 6위가 유튜버를 포함하는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평가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는 겁니다.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선 중하위권에 속했습니다. 직업 위세 인식에서 비슷한 점이 많았던 한국과 중국의 두드러진 차이는 약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2위에 오른 약사의 위세가 중국에선 10위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 2007년에 실시했던 조사를 15년 만에 확대 실시한 겁니다. AI 전문가 같은 신흥 직업들 5개가 추가됐고요. 나라는 중국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직업의식은 새로 추가된 직업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중고교 교사와 은행 사무직이 각각 6, 7위에서 4, 5위로 15년 사이에 2계단씩 오른 반면에 15년 전에 4, 5위였던 기계공학 엔지니어와 중소기업 간부는 2계단씩 하락했습니다. 중간 수준 위세의 직업군에서는 직업 안정성의 영향이 큰 걸로 보인다는 게 직업능력연구원의 분석입니다. 네, 이거는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이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을 구별하고 평가하는 인식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특히 두드러진 편이었다고요. 네, 미국과 일본, 독일은 사실 직업별 차이를 그렇게 크게 두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중간 정도, 그런데 우리가 유독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인들이 직업의 귀천을 가장 따졌다는 거죠. 이번 조사는 1부터 5까지 직업에 대한 인식을 점수화해서 물어본 건데 미국과 일본은 제일 위세가 높다고 보는 직업과 제일 낮게 보는 직업 사이의 평균 점수 차가 1을 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2.3에 달했습니다. 네, 이렇게 직업의 귀천이 크다고 느끼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기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도 일본과 더불어서 가장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직업 자존감이 낮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번 조사에서 2007년보다 3과 1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감소한 유일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인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이는 결과인데요. 1이 삶에 있어서 차지하는 중요도, 우리나라가 지난 15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007년 조사에서는 우리가 가장 높았던 부문인데 4위로 내려온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의 중요도를 가장 크게 두고 있는 연령대가 이제 5, 60대였습니다. 중국은 지금 20, 30대, 미국은 20대,
일본은 그래도 40대가 일의 중요도를 제일 높게 두고 있는 연령대인 것과 의미심장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에서 학벌이나 스펙 대신 인성과 업무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려는 추세지만 학벌주의는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HR 테크 기업 잉크루트는 학벌과 실무 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2%는 회사가 좋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지원자 학벌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학벌 수준에 따라 실무 능력 차이가 있는지 묻는 말에는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57.2%, 없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42.8%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또한 기업이 채용을 비롯해 직원 부서 배치나 업무 분장 등에도 학벌을 고려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13.1%, 대체로 그런 편이다 42.5%로 과반수 이상이 이 기업에서 부서 배치와 업무 분장 등에 학벌을 고려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을 기업 규모별로 분류한 결과 기업이 학벌을 고려한다는 생각하는 응답자는 대기업 직장인 중에서는 87.1%였고요. 중소기업 직장인 41.2%가 기업 규모에 따른 생각 차이가 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침 8시 30대 직장인들이 하나둘 커피숍에 모입니다. 아침 루틴을 함께하는 서울 모닝커피 클럽입니다. 어차피 나 한 잔 마실 거 라이트하게 한 40, 50분 정도 스몰톡하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회사로 가면 나는 그냥 회사에 이끌리는 라이프가 되는 것 같아요. 단 하나의 규칙은 명함 주고받지 말기. 일상적인 대화로 업무 스트레스를 덜어내는 겁니다. 미국에서 저는 회사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그런 하이라키 같은 게 좀 한국은 더 심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그냥 일 위에 또 그런 스트레스가 좀 있는 것 같고 업무 얘기만 하면 제 말 한마디가 책임이 져야 되기 때문에 좀 무거워요. 근데 여기 있으면 제가 진짜 본연의 제 모습? 좀 더 가볍게 쉽게 편한 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얼마 전 미국의 유명 작가 마크 맨스는 한국을 가장 불행한 나라로 진단했습니다. Yet they also have incredibly high rates of anxiety, depression, alcoholism, and they lead the world in suicide. I've come to Korea to find out why. 대학 입학과 취업, 결혼 출산에 재테크까지. 맨슨과 대담했던 심리학자는 100점이 아니면 다 실패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평가 만능주의를 문제로 꼽습니다. 네가 잘못됐어. 네가 더 노력했어야지. 이러면서 모든 걸 개인의 문제로 돌린단 말이죠. 초경쟁 사회가 이른바 번아웃을 부르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 젊은 직장인들이 얼마 되지 않아 회사를 관두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들, 늘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라톤 같은 인생에서 100m 달리기를 계속하다 주저앉지 않도록 전문가들은 행복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SBS 심우섭입니다.